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금년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형사법 개정, 그리고 일부 검찰청법 개정으로 그동안 그 검경의 관계가 좀 불편했었는데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한 해입니다. 따라서 경찰로서는 독립적인 수사 주체로서 1차 수사기관으로서 국민의 경찰로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수사 원년입니다. 저는 그동안 경찰의 경험과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과 판례라는 본 채널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인권 보장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수사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이 건국 이래 항상 국민의 곁에 동고동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잘못된 관행과 미흡한 대처로 국민의 비난을 받아온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폴레 채널은 매일 우리 일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 우리 경찰 활동을 소개하고 법원의 판결을 병행해서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 운영하고자 합니다. 경찰 입직에 뜻을 두고 있는 수험생, 또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판례의 어떤 중요 쟁점을 좀 알고자 하는 우리 경찰관들에게 중요 판례를 소개함으로 인해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승진 시험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함정 수사에 대한 판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함정 수사라는 것은 이 수사기관이 이 범인을 교사해서 범행 실행을 유도한 다음 범행 실행 시에 그 범인을 검거하는 불법적인 수사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특진 등 실적에 연연하는 또는 공명심에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사례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본 강의를 들으실 때 부담 없이 커피나 차를 한잔 하시면서 가장 편한 자세로 듣고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판례입니다. 경찰관 갑은 마약 수사 진행 중에 A에게 밀거래 제보를 하면 구속 중인 너희 친구를 선처하겠다 하고 제의를 합니다. 제의를 받은 A는 친구를 구제하기 위해서 지인 C에게 실업봉 구입을 부탁하게 되고, 이 부탁을 받은 C는 당초 도울 의사가 전혀 없었지만 부탁에 못 이겨서 실업봉을 구입 밀수하다가 A의 제보로 체포된 사건에서 범인 C는 처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판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내용은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C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로 교사하여 범인을 유발토록 한 다음 범죄 실행 시에 범인을 검거하는 이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이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소법 규정에 의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함정수사의 적법성을 한번 검토해 보자는 거죠. 함정수사가 어디까지 허용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학설은 여러 가지 학설이 제기가 됩니다. 통설인 주관설을 보면 피유발자, 그러니까 범인이죠. 범인의 이 내심, 범위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게 됩니다. 이미 범인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수사기관이 기회를 제공하거나 어떤 편의를 제공한 그 기회 제공형 수사 방법은 적법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는 논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당초 그 범위 의사가 없는 자에게 수사기관이 그 범죄를 유발케 또는 교사케 해서 실행에 착수한, 즉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이런 학설입니다. 판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는 주관설에 따라서 판결한 예가 됩니다. 범인을 가진 자에게 대하여 범행 기회를 주거나 또는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 함정수사로 말할 수 없다 이겁니다. 즉 기회만을 제공한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는 함정수사가 아니다.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만이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판례입니다. 그러면 이런 함정수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범인은 구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피교사자, 즉 범인의 구제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학설과 판례는 이 범위 유발형일 경우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설이 있습니다. 이는 함정수사는 적법 절차에 위배했기 때문에 수사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다. 따라서 공소제기가 무효다. 이런 학설입니다. 또는 무죄 판결설도 있습니다. 이 설은 수사기관에 의해서 제의를 받은 일개 사인이 그걸 거절할 수 있느냐, 즉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이런 겁니다. 따라서 무죄다 하는 무죄 판결설입니다. 그래 우리 학설은 공소기각설이 통설입니다. 판례 역시 공소기각설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실행행위 한 이상 처벌해야 된다는 가벌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위 유배랑 그 함정 수사에 의해서 수집된 이 증거의 증거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는 수사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그런 수사에 의해서 수집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다 이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없다. 부정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러 가지 내용을 요약해서 결론을 한번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수사의 소송법정 효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수사기관의 체포 구속 단계에서는 어떻게 피해자를 구제해야 되느냐? 위법한 수사기엔 체포 구속이다. 함정수사는
따라서 구속이 취소돼야 되겠죠. 또 구속, 체포, 적부심사 선고할 수 있죠. 또한 공소 제기돼서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야 되겠죠. 또 재판 단계에서는 이런 위법 수지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맞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함정 수사는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범위 유발한 것은 교사한 거 아닙니까? 수사기관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 교사에 의해서 실행한 이 범인을 처벌하는 것은 우리가 논리상으로 봐도 부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관행은 물론 일부지만 당연히 앞으로는 재발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국민의 인권을 제1 조건으로 절차에 의한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혹시라도 이런 수사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피해자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구제를 받아야 되고, 또 이런 행위로 인해서 함정 수사로 인해서 혹시라도 증거가 제시가 되었다면 법정에서는 당연히 증거 능력을 부정해야 되겠습니다. 잘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